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2020년도 기사 제1, 2회 통합필기 용접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해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용접 산업기사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용접 기능사하고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과목 용접 야근 및 용접 설비 제도. 1번 용융 슬래그의 염기도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융이라는 거는 녹았다는 얘기죠. 그죠? 녹은 슬래그. 우리가 용접을 하면은 슬래그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용접 슬래그. 여기 모재에 이제 용융금속이 딱 이렇게 딱 생기겠죠, 그죠? 용융금속 생기고, 이거는 모재죠, 모재. 용접을 하는 그 금속을 모재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슬래그가 딱 생기죠, 그죠? 전기 아크 용접을 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망치로 땅땅땅땅땅 두들겨 주면은 요거는 제거가 되는 슬래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염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염기도. 근데 우리가 염기성, 산성, 중성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염기도가 어떤 건지, 그죠? 네. 우리가 그 용접을 하는 경우에 양호한 용접 부위를 얻으려면은요, 그 용접하는 현장의 그 온도라든지 습도 또는 어떤 금속을 누가 어떻게 용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접봉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접봉을 선택을 하는데 용접봉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런 그 용접봉 선택을 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염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염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용융금속에서 요 녹은 슬래그에서 우리가 그 염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염기도가 높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건 이거예요. 이거 염기도가 만약에 높다. 계산을 했는데 염기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균열성. 내자가 견딘다는 얘기죠. 그죠? 균열에 견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균열이 잘 생기질 않아. 용접을 한 다음에 얘가 식으면은 균열이 쫙쫙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염기도가 높은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면은 내균열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죠? 좋아져.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용접이 되는 대신에 용접성이 떨어집니다. 용접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예. 반대로 염기도가 낮은 용접봉은요, 반대로 내균열성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용접이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용접하실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접봉 있죠. 우리가 그냥 막 쓰는 막봉이 있어요. 그죠? 흔히 우리가 조선 그 용접봉 뭐라 그러죠? 흔히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접봉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2, 4, 3, 1, 3 요게 고산화 티탄계 그 용접봉 박스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313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고산화 티탄계라고요. 산화가 된다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산화가 된다는 거는 그죠? 굉장히 높은 산화율을 보인다. 그죠? 고산화 티탄계는 용접이 굉장히 잘 되지만 균열이 용접한 다음에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큰 거죠. 자, 근데 내균열성이 높은 대표적인 용접봉은요. 2, 4, 3, 1, 6. 요게 저수소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이고요. 여러분들 실기 시험은 자, 요 2, 4, 3, 1, 6 저수소계 용접봉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용접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용접을 처음 요걸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용접이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용융 슬래그의 염기도 식을 구하는 그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죠? 요거는요 총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 성분의 그 총량
염기성 성분의 그 총량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산성으로. 산성 성분의 총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지금 여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외우실 때는 염산, 염산, 그죠? 예, 염기성 성분의 총량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산성 성분의 총량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계산 문제가 나오면 땡큐 그냥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염기도가 높으면 내균열성이 높다. 용접성이 떨어지고 대표적인 용접봉.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용접 모재의 탄소 당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탄소 당량. 탄소 당량인데, 그죠? 탄소. 이 금속에서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금속이 우리가 탄소강이죠. 탄소강. 네, 탄소강. 우리가 여러분들 철이라고 용접하는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금속, 철이 다 탄소강입니다. 거의 다 탄소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탄소의 함유량, 탄소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소가 어느 정도 들어간 그 양을 나타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탄소의 성분이 많으면은요, 탄소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단단해져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경해진다 그러죠. 경해진다. 탄소가 굉장히 많으면은 딱딱해집니다. 대표적인 금속이 이제 주철이에요. 주철. 주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탄소 강 중에서도 주철이면은 그 탄소가 굉장히 제일 많이 들어간 종류의 철이거든요. 그래서 주철. 요거는 굉장히 경하다. 탄소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깨져버려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주철을 잘 깨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탄소의 함량이 적으면은 탄소 당량이 적으면은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예,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부드럽다. 연철, 뭐 마일드 스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용접성이 좋아집니다. 용접이 잘 돼요. 용접성이 우수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예요? 탄소의 함유량, 탄소 당량, 뭐 탄소 당량이란 결국에는 탄소가 어느 정도 들어갔냐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해진다, 깨진다, 취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취성, 깨질 수도 있다. 자, 탄소가 적게 들어가면은요, 부드러워진다. 연철, 그죠? 용접성이 우수하다, 용접이 잘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잘 깨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냉각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 그냥 잘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